오늘 검찰에서 저에 대한 오해와 의문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했고 소명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병규 기자? 전병헌 수석 입장은 확고한 겁니까? 본인은 결백하다는 거예요, 계속? 일단 검찰 관계자들 설명을 좀 들어보면 전 전 수석이 이제 자신은 몰랐고 비서관들이 일탈을 한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수사를 맡은 검찰에서는 일단 여러 차례 수석님이 준비해 오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준비한 말을 반복했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혀왔고요. 구속영장 청구 방침도 있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네, 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전 의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전역 작가라고 하세요. 저는 이렇게 과거에 이름으로 불리는 거 안 좋아해요. 전 작가님이라고 네. 부르겠습니다. 전 네. 작가님. 예, 알겠습니다. 전 작가께서 보시기에는 전병헌 전 수석은 계속 어제 같은 경우도 검찰청사에 들어갈 때 본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천만의 말씀이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굉장히 좀 결백하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지금 영장을 조만간 칠 것 같거든요. 네. 전 작가께서 보시기에 전 수석의 이번이 어떻게 보면 의혹과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아까 그 임명식에서도 부인이 자리하지 않았다는 거를 굉장히 우리가 의미 깊게 봤잖아요. 왜냐하면은 남편과 부인은 경제 공동체예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 또 그 가까이 있었던 사람과는 경제 공동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3억 원이라든가 또는 1억 1천만 원을 유흥비로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병헌 전 수석은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출두를 시킨 거라든가 또 청와대에서의 그 후속 조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상당한 증거가 딱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르면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습니다. 후임 정무수석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겠죠. 과거에 김재원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대화 내용을 잠시 준비해봤는데요. 좀 듣고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소주 한잔 하시고요. 술값은 우리 때 보니까 정무수석들이 카드가 정말 돈이 없더라고. 내가 무슨 이 정무수석실이 이렇게 돈을 없어서 사비를 쓰면서 근무하게 해서 되겠나. 정무수석실이 돈이 없어가지고 당시 야당원들 만나서 밥을 사야 되는데 카드 몇백만 원 쓰면 끝이더라고요. 일주일 쓰면 대충 끝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전 작가께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중소기업 벤처부가 공석이었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정무수석, 지금 전 수석이 정무수석에서 물러난 지 사실 며칠이나 됐습니까? 청와대가 인선에 매우 속도를 내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정무수석이 어떤 자리길래 청와대가 이렇게 서두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작가께서 보시는 경험담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흔히 정치에서 참기름을 치는 사람, 기름칠로 해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사람, 대화를 이제 이끌어가면서 막후에서 교섭하는 사람 이렇게도 되고 또 밤이면은 이제 저녁 먹고 여야 의원하고 술 마시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도 정치 전반에 있어서 마당발이고 인맥 넓고 그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무수석일 거예요. 지금 이제 벤처기업 장관은 이제 반년 동안 가만두다가 이거는 괜찮은 자리고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속전속결하는 것은 요즘 들어서 우리 사회의 문재인 정부의 정치가 청와대 정치다, 수석 정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적폐청산은 아무개가 이끌어가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정치 전반에 이 막후 작업은 누가 이끌어가고 이런 점에 있어서 청와대 정치 스타일 때문에 다른 정권보다도 이 정무수석에 더 초점을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무수석은 그 정권에 굉장히 많은 걸 나타내요.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정권이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정무수석으로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정무수석이 기억납니다. 그때 논란 많았어요. 그때 다들
놀란 거예요. 예, 외교관 출신이 웬 말이냐. 네. 물론 외교관 출신이 이제 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주 멋지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고깃간에 가가지고 여기 파셀리 없어요? 시금치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놀았던 또는 그 과목이 다른 데서 그 외계인이 왔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안 해요. 일단은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몇 선인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무수석 못지않게 참 심각한 게 4강 대사예요. 4강 대사. 네. 일단 그 나라의 언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갔고 또 저는 어떤 대사를 보면은 그 나라마다 특징이 있어요. 네네. 그 나라의 언어를 꼭 해야 되는 영어로 안 되는 나라가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은 인맥이 전혀 없어서 사실은 누구를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점에서 외교부터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무수석에 이어서 이제 4강 대사에 대한 약간 우려점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청와대 본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근무하는 본관에, 청와대 본관에 그림 하나가 걸렸는데 이게 약간 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브리핑을 통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역대 정권의 미술품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본관에 과연 어떤 그림이 걸렸길래 그럴까요? 네, 시계를 노태우 정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걸었다, 가렸다, 바꿨다. 정권을 대표하는 청와대 그림의 순환시대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일단 노태우 대통령 뒤에, 전 대통령 뒤에 1월도라고 하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해와 달, 소나무, 그리고 5봉우리가 있는 이런 그림인데요. 우리 1만 원권 지폐를 펴보면 세종대왕 뒤에 배경으로 걸려있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맞아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색인 거죠. 자, 그러면 정권이 바뀌자 이렇게 커튼이 가려집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한마디 했기 때문인데요. 이 1월도가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대중 정부는 그림을 좀 바꾸었습니다. 좀 아까 봤을 때 그림과 달라졌죠? 구분 듯이 힘차게 뻗은 이 소나무 그림인데요. 모든 국무위원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미묘한 그런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의 의미를 담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자, 이명박 정부로 좀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튼으로 다시 가렸습니다. 아무래도 전 정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국무회의장 구도를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튼으로 가려서 그림이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사실 이제 시계를 돌려서 문재인 정부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에 직접 이렇게 손수 커튼을 젖히면서 이런 그림이 있었네. 상당히 좋은 그림인데 가려져서 아쉽다라고 다시 한번 이 커튼을 열어둘 것을 지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미술계에서는 이 그림 1월도가 제왕적 통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와는 좀 맞지 않는다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었죠. 자, 오늘 그런데 이 데스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간의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새롭게 사진 하나 걸립니다. 바로 이거군요. 네, 11.7m의 촛불 혁명 그런 사진인데요. 작품은 광장의 서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그림을 들여놓을 것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 오늘 참모들에게 직접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딱 우리 정부 정신을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당장 전시할 곳이 없어서 그냥 창고에 보관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빌려서 올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흔쾌히 좋다고 해서 한 건데. 청와대 본관에 이제 그림이 하나 크게 걸린 것이죠. 민중미술가 이목상 작가의 광장에 서라는 작품이고 가로 11.7m, 세로 3.6m 이런 그림인데 닥치고 아웃, 하야하라 뭐 이런 플래카드 들고 있는 촛불 집회 이제 시민들의 모습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전 작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본관에 걸린
그림과 관련해서요? 글쎄, 촛불은 이제 부당한 그 국정농단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제 저항이었는데, 저 그림의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경사가 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촛불 집회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부당한 정권에 대해서 말하자면 안 된다고 한 건데, 제 생각에는 뭐 대통령이 자기 취향대로 저는 그림을 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권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우리가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좀 더 넓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진영의 논리가 들어가지 않는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순수 미술 찾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하나의 작품성을 갖고 그림을 걸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홍종학 장관 임명장 줄 때 뒤에 걸려있던 그 그림도 같은 그림인 거죠? 거기랑 좀 위치가 좀 달라서요. 위치가 좀 비슷한 색깔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걸려있는 본관의 사진입니다. 네. 날카롭게 강병규 씨가 지적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를 오랜만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